네, 안녕하세요. 네, 주말 동안 좀 바쁘고 이사 준비도 있고 또 여러 일이 있었어가지고 일단 영상을 좀 늦게 올리게 됐는데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가장 주목하실 사항이 오늘 아침 한국 시간 9시 기준으로 해서 엄청난 하락세를 보여주다가 한 1960원까지 내려갔던 것 같아요. 1960원까지 내려갔었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게 이제 1980원대가 저점일 것 같다라고 했던 거를 깨고 60원을 내려갔다가 이제 80원에서 횡보를 하다가 올라가기 시작했는데요. 일단은 이렇게 내려간 이유는 솔직히 저는 제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거는 당연하게도 미국 쪽 일정이라기보다는 한국장에 맞춰서 갔죠. 한국장이나 이제 아시아 사람들이 깨어나는 즉시 떨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때 2050원, 2060원에 있던 애들이 1960원까지 떨어지면서 100원 가까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떨어졌었고, 1800원을 노리는 게 아니냐라고 이제 말이 나왔던 만큼 그 정도로 많이 떨어지고 공포도 굉장히 컸었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1980원에서 이제 횡보를 하다가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는 모습이에요. 따라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이제 저점이 거의 이쪽이랑 거의 이제 비슷한 양상이 나타났는데, 일단은 지금 다시 또 올라주고 있죠? 올라주고 있었고요. 지금 시간이 한국 시간 오후 8시 46분, 그리고 뉴욕, 워싱턴 DC 기준 오전 6시 46분입니다. 이제 슬슬 미국에 있는 투자자들이 깨어날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빨리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 떨어지기 시작한 게 아마 요 뉴스가 이게 제가 원래 갖고 있던 뉴스를 갖고 오진 않았는데, 이제 대한민국 정부에서 이제 긴급 출국, 신속 출국을 권고를 했죠. 그래서 현재 이란 내에 남아있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거의 이제 오늘 아침 뉴스랑 거의 비슷한 시간대에 떴어요. 그래서 거의 한 이 정도 시간대에 떠가지고 그때 이제 아시아 사람들이 이거 전쟁 터지겠다 싶어서 던진 것 같아요. 그래서 던져서 여기까지 내려갔던 것 같고, 패닉셀도 어느 정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 거의 한 3%, 4% 정도 떨어졌었어요. 비트코인도 그때 당시에 9,500만을 찍었고요. 근데 또 돌아와 보니 XRP는 이제 좀 많이 회복력을 많이 갖고 있어갖고 아까는 양전까지도 됐었는데 다시 좀 내려간 모습이네요. 비트코인이 아직 마이너스 2.5%에 불과한데도 불구하고 XRP는 마이너스 0.2% 좋은 준수한 거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시점이 어느 시점인지 되게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요 시간도 아니고 요 시간대에 아마 벌어진 것 같아요. 이제 그 거래량이 급증했다라는 정도의 내용인데요. XRP 레저의 트랜잭션이 이제 올라가고 40% 이상 이제 네트워크가 활발히 진행이 되면서 이제 2,500만에서 250만 달러가 데일리 이제 일일간 거래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되게 좋은 뉴스죠, 이거는. XRP 레저의 네트워크가 높아졌다는 얘기는 그만큼 XRP 레저를 사용한 스테이블 코인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는 얘기이기도 하고, XRP 레저가 이제 계속 코인상이든 이제 리얼월드 에셋, 이제 RWA에서 토크나이제이션 한 이제 에셋이든 간에 무엇이든 간에 XRP 레저를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되게 좋은 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XRP 레저가 활발해진다는 거는 그 말 그대로 XRP의 가격에도 반영이 되는 거거든요. 어느 정도. 따라서 XRP가 지금 현재 2048원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다 보실지 모르겠지만 XRP 뉴스를 보면요, 제가 여기서는 한국어 뉴스만 뜨고 또 잘 안 뜨긴 하는데, XRP가 2025년 7월부터 완전히 떨어지기 시작을 했죠. 30분이 아니라 이제 일로 봅시다. 일로 보시면은 이제 2025년 거의 7월부터 요때부터 계속 쭉 하락세를 겪고 왔습니다. 이 정도까지 하락세를 겪고 왔고요. 그래서 이 정도 하락세가 지금 거의 한 6개월? 8개월 정도 되어가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XRP 관련 미디어들은 이거는 상승 신호다라고 이야기를 많이들 해요. 물론 이게 당연한 건 아니겠죠. 왜냐면 비트코인이 어떻게 다니느냐에 따라서도 다를 것 같고. 그래서 조금 더 많은 관망이 필요한 상태라고 봅니다. 일단 거래 대금은 폭발을 했어요. 거래 대금은 이제 오전에 앞자리가 1위에 불과했던 게 361897로 됐고, 그리고 비트코인은 다섯 글자였거든요. 다섯 자 몇도 막좀 71000 정도 됐었는데 거래대금이 지금 거래대금이 다시 많이 쫓아오는 느낌입니다.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엔수가 거래량 1등이었어요. 근데 다시 이제 XRP의 거래량이 나머지의 거래량보다 훨씬 더 앞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더리움은 거의 한 4%, 4.5%, 5%까지 떨어졌었죠. 그러다가 다시 2.5%까지 회복을 한 모습이고요. 지금도 시가랑 이제 시가를 좀 오고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위아래로 시가 위아래로 오고 가고 있는데, 일단은 XRP는 계속 호재가 있었어요. 계속 호재가 있었고, 이 호재가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서는 저도 생각을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XRP가 아니라 폴리마켓에서 저게 뭐야, 클래리티 법안을 보시면은 53% 정도로 줄긴 했네요. 네. 거의 몇 시간 봉으로 보면은 이때부터 줄기 시작을 했어요. 일단 클래리티 법안도 법안인데 지금 중요한 거는 40%까지 30%까지 떨어졌었네요. 네, 많이 떨어졌네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요, 지금 이란과의 이제 관계가 제일 중요한 지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 생각에는. 왜냐면 지금 미국인들이 깨어날 시기인데, 미국인들이 깨어나서 이 가격 변동성을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한 매도를 할 것인지에 대한 게 일단 첫 번째로 있고요. 그냥 살 사람들은 샀거든요. 이미 여기서 살 사람들은 사서 이미 올려놨기 때문에 미국인들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되게 복구율이 굉장히 빠르죠. 다른 애들에 비해서 되게 복구율이 빠른 걸로 보이고요. 미국이 월요일이나 화요일 정도에 원래 전쟁을 일으킬 확률이 크다고 했었는데, 미국이 이제 목요일까지 합의가 안 되면은 아마도 만약 합의 이사가를 밝혀오면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합의를 진행을 시킬 것 같아요. 옛날에 제네바 협약처럼 이제 제네바에서 진행을 하는데, 굉장히, 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이문이라고 해요. 왜 이란이 지금 이렇게 버팅기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되게 당황스러워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제 생각에도 이란이 왜 이렇게 버팅기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좀 근거는 자신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여러분들 이란에 대해서 이제 아셔야 되는 게, 이란은 1962년부터 저희 경장 시기에서 되게 원조를 많이 해줬습니다. 물론 1950년 우리 남북 전쟁에 있어서는, 6.25 전쟁에 있어서는 도움을 주진 않았어요. 하지만 57년에 이제 이승만 정부 쪽에서 사절단을 보냈을 때 국가로 인정을 하고선 사절단을 받아줬었고요. 그리고 62년에 경제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그때 이제 기름도 대주고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으로 도움이 되는 행동들을 많이 해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게 좋아졌다가 박근혜 정부 때도 MOU를 원래 체결을 하기로 해놓고선 되게 좋은 위치에 있었는데요. 이제 미국의 이란 제재가 강해지면서 이제 거의 다 그런 MOU들은 다 해박이 거의 없어지고 그렇습니다. 우리 서울 강남에 테헤란로 있잖아요. 테헤란로가 이제 이란과의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테헤란로가 있듯이 미국에도 서울로가 있고요. 그래서 긴밀한 사이인데, 일단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이란이 물론 박근혜 정부 때 있었던 그 지도부가 맞아요. 그렇지만 일단 시민들을 강하게 억압을 하고 있다라는 점이
저는 이제 그거는 틀리지 않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시민들을 억압하고 있고 수많은 시민들이 조금 많이 고통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그 전부터도 이제 이스라엘 전부터도 계속 그 무력 시위는 하지 말라고 이제 제재를 이제 압박을 해왔는데 이제 경제적 압박을 하다가 말을 듣지 않으니까 군사적 압박까지 온 행보통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국제적으로 어떻게 반응을 할지 잘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트럼프는 지금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어요. 트럼프의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트럼프는 여기서 아무것도 이도저도 아니게 행동을 내버리면은 오히려 안 좋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뭐라도 결과를 내야 돼요. 그래서 이란에게서 이제 합의를 얻어내던지 아니면 진짜 압도적인 화력으로 지도부를 진짜 제가 만약에 진짜 전쟁이 일어나면은 저는 전쟁 3주 봐요. 3주 길어도 한 달이고 러시아가 솔직히 말해서 지원을 해줄 수는 있는데 지원하기에는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어 러시아의 인구가 거의 1억 명인데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에 쏟고 있어요. 그 인구 수를. 전쟁에 대비해서 되게 균인 수도 부족한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장에서. 따라서 러시아의 뭐 무기 지원 같은 경우는 있을 수 있지만 이제 전쟁 자원 지원은 조금 힘들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편이고 저는 중국이 도와줄 수도 있겠지만 중국도 이제 무기를 지원을 해준 걸로 알고는 있어요. 근데 미국이 전면전의 일지를 밝혔는데 중국이 여기서 참전을 할까요? 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정치적이나 외교적으로서 되게 수많은 변수가 많아요. 전쟁에 참전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는. 미국은 전쟁에 대한 명분이 지금 확실히 잡혀가고 있습니다. 에너지 이제 더 이상 석유국에 뚫지 않겠다랑 테러에 대한 이제 단절 그리고 중동 쪽에 있는 친미 세력인 이스라엘을 구출하고자 하는 것도 있고요. 또 이란에서 시민 산업이 이루어졌던 만큼 지금 미국이 그거를 하지 말라고 권고를 했음에도 계속 지행을 해왔죠. 따라서 미국은 지금 있어요. 네, 명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정말 지지율을 오히려 확보를 하려면은 이란에게서 합의를 얻어내거나 아니, 경제적으로 정말 크리티컬한 타격을 줘가지고 전쟁을 일으키지 않아도 없앨 수 있을 만한 그런 확률을 보내거나 아니면 이란 내부에서 어떠한 움직임이 일어나가지고 지도부를 바꿀 수 있게 교체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방안도 있어요. 그래서 미국은 멈추진 않을 거예요. 이란도 멈추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혀왔거든요. 그래서 되게 의외였어요, 저는. 네, 거의 이란이 지금 멈추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네, 그런 상황이고요. 되게 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되게 많은 일이 있었고, 제 생각에는 트럼프는 오히려 지금 전쟁이든 간에 뭐든 간에 일단 결과를 내려고 할 거예요. 그 결과는 이제 우리가 지켜보는 한에서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차라리 전쟁에 대한 공포로 인해서 계속 떨어지는 것보다는 그냥 빠르게 개전을 실시를 하고 아무도 조치를 취할 수 없게 속전속결로 끝내버리면은 그거는 이제 끝이죠. 베네수엘라 대통령 이제 체포할 때처럼 그냥 속전속결로 전쟁이든 지도부 타격이든 속전속결로 끝내는 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거의 모든 것이 해소가 돼요. 물론 다 해소가 된 건 아니지만은 또 해소가 됩니다. 하나의 악재는 해소가 되기 때문에 네, 일단 가격 변동성은 되게 클 수밖에 없고요. 비트는 지금 6만 얼마야 지금
6만 6천, 6만 5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6만 4천이 뚫리면 안 됩니다. 6만 4천이 뚫리면 6만까지도 내려갈 확률이 있기 때문에 6만 5천, 6만 4천을 곁쳐줘야 되고요. 지금 6만 6천을 이제 지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슬슬 우리가 대비해야 되는 거는 2시간 뒤인 약 11시 정도에 미국인들이 깨어났을 때 이 사태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봐야 돼요. 그리고 미국 정부의 대응도 봐야 됩니다. 미국 정부는 우리가 오늘이 이제 월요일이었잖아요. 미국은 어제까지만 해도 일요일이었어요. 미국은 이제 월요일이 시작입니다. 이제 한 주가 시작이에요. 이제 행정기관들이 일을 할 거고 정부기관들이 일을 할 거고 그래서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오늘 이번 주만이라도 오후 11시 이제 여러분들 유튜브 웹툰 볼 시간을 잠깐만 투자해서 어떤 식으로 되어가고 있는지 한번 판단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침 일어나셨을 때 그 자고 일어난 사이에 무슨 뉴스가 있었고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도 한번 지켜봐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XRP 자체는 되게 호재로서 있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전쟁이 어떤 식으로 해소가 될지 저도 되게 궁금해하고 어떤 식으로 해소가 될지 저도 계속 지켜보면서 여러분들께 소식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해드리지 못한 내용들이 많은데 카톡에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 그 정리를 해둘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뭐 앱스테인 관련해가지고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일단은 영상은 여기까지 줄이겠습니다. 그리고 앱스테인에 대한 제 이후에 한마디를 드리자면은 일단 앱스테인은 엔지니어가 아니고 자산관리사이기 때문에 투자를 할 수는 있어도 실제로 비트코인의 창시자가 될 수는 없고요. 투자를 했다고 해서 그게 창조를 했다라는 건 아니죠. 그렇게 따지면은 XRP CEO인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있는데 SBI가 XRP의 랩스 XRP 회사의 지분을 9% 갖고 있다고 해서 SBI가 XRP 창시자인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투자를 할 수는 있어도 지배를 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앱스테인이 이제 익명성이나 그러한 정보를 유추로 해서 돈을 벌거나 아니면 사용을 했을 수도 있어요. 자기의 검은 돈 목적으로. 하지만 일단 이제 그건 그때고 비트코인은 현재 수많은 사람들이 블록체인 비트코인이 어떤 코드로 쓰여져 있는지 볼 수 있고 되게 공개적이죠. 지금 당시에는 클래리티 법도 앞에 있고 이제 SEC 소송거도 이제 이겼었고 비트코인이 누가 투자를 했고 앱스테인 어떤 식으로 검은 돈이 사용됐는지는 이제 중요하진 않아요. 사실 이미 그 소유자가 누구든지 간에 이미 그 소유자의 손은 떠났습니다. 소유자가 누구였든지 간에 우리 이제 XRP를 보유한 우리 모두가 사토시 나카모토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의혹들에 있어서 재미로 볼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거를 너무 진지하게 의혹들을 너무 진지하게 진짜인 것처럼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지금 너무 가짜뉴스들이 판을 치고 있어요. 물론 자극적이고 재밌어요. 근데 앱스테인이 계속 비트코인 창시자라고 말을 하는데 그게 진짜로 믿는 사람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비트코인의 창시자인 사토시 나카모토가 누구냐가 2017년부터 누구다 하고 이렇게 말이 계속 있어 왔어요. 2022년에는 일론 머스크가 사토시 나카모토다 뭐 이런 식으로도 말이 나왔었어요, 여러분들. 이번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막 가짜 뉴스에 선동되거나 이렇게 물론 자극적이고 재밌어요. 저도 봤을 때 흥미롭고 재밌고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데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의 투자에 사용될 정도로 투자 심리로서 작용을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바이고요. 네, 영상이 너무 길어졌는데 여기서 빨리 줄이고 저도 이제 할 일을 하러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밤 되시고요. 같이 지켜봐 주시면서 업데이트된 내용이 있으면은 이제 댓글이나 그런 것 좀 부탁드리고요. 좋아요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영상을 조금 찍다가 이번 주말에 좀 안 찍었는데 또 이번 주에는 또 활발하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에 말씀을 못 드렸는데 독일 은행도 스테이블코인 유로 스테이블코인에
어느 정도 참여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런 뉴스가 있었고요. 나중에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좋은 마음 되시고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